네, 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매킨토시, 그러니까 애플에서 만든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맥이라면은 다들 요즘은 이제 전부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왜 저는 사진 작가로서, 사진을 찍는 사람으로서 왜 매킨토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IBM 시스템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아시겠지만은 이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은 일단 제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이게 뭐 마치 어떤 뭐 하나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나오는 내용도 틀릴 수가 있고 제가 그냥 그 개인적인 한 사람으로서 그냥 느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특정 제품을 비방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은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인 나는 왜 맥을 버렸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그 이전에 제가 매킨토시를 사용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매킨토시를 많이 사용했었죠. 특히 제가 이제 그 국민학교죠. 제 나이 때는 이제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당시 이제 한 6학년 중학교 때까지 제가 컴퓨터 학원에 다녔거든요. 그 당시는 제 나이 또래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GW 베이직의 한 종류죠. 그 베이직 소프트웨어를 그때 배웠어요. 그 베이직 소프트웨어를 배우면서 거기 사용했던 컴퓨터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애플2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옛날 이야기는 오늘 주제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옛날 거고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다 거기 베이직이죠. 지금 요즘 말하는 GUI,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맥OS가 나오기 이전에 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실제로 매킨토시를 이제 꼭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제일 처음 이제 매킨토시를 산 거는 이제 1996년. 당시 이제 IMF 전이죠. 아주 거기 호황을 누릴 때, 그럴 때입니다. 아무튼 이때 이제 제가 시각 디자인 학과에 이제 입학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인 그 포토샵이라든지 그 일러스트레이트 같은 거 그 모든 거를 이제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편집 툴이죠. 쿼크 익스프레스라는 걸 이제 꼭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매킨토시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때만 해도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 이런 어도비 소프트웨어는 IBM OS에서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돌아가지 않았죠. 오직 맥 OS에서만 돌아가는 매킨토시 전용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구입한 게 이제 파워 매킨토시 7200. 지금 보면은 굉장히 웃기게 생겼죠. 그냥 그런 그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때 당시 가격이 거의 무려 300만 원에 달하는 굉장한 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왜 이거 7200을 샀느냐 그러면은 다 똑같겠지만 학생이면 돈이 있어요. 이거 다 빌려 그 부모님한테 받아가지고 그렇게 산 거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당시에 아주 이제 좀 돈 많은 그런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0 시리즈를 썼죠. 8000이 이제 큰 이제 아주 최고급 워크스테이션이고 7000이 그 밑에 급이고 그 다음에 6000이 이제 아주 제 위에 학번이 그걸 많이 쓰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대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재미있는 도표를 만들어놨어요. 그때 당시 모니터도 그 CRT 모니터를 썼죠. CRT 모니터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당시에 가장 좋았던 CRT 모니터 그거는 소니의 트리니트론이었습니다. 트리니트론 이름도 멋져요. 근데 이게 당시 170만 원 가까이 해가지고 이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트리니트론을 카피한 삼성의 그 싱크마스터를 썼죠. 이게 그 디자인용으로 나온 게 이제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100만 원. 그 굉장히 지금 봐도 무시무시한 가격인데 96년도 당시 96년 7년 이때 당시 이제 환산 가격을 보면은 지금부터 한 170만 원 정도 된다고 150만 원 최하 170만 원 이 정도 되는 모니터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꿈의 장비인 이 8000대 시리즈를 저는 사지를 못했죠. 그래서 제일 가난한 테크는 뭐냐 이러면 7000대 시리즈에다가 이제 삼성 모니터를 조합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실속파들은 이제 본체는 이제 8000대를 사고 모니터는 싱크마스터를 쓰는 그런 이제 가성비 실속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본체는 7000이지만은 그 소니 트리니트로를 갖다가 이제 붙인 보기에는 굉장히 최고급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진짜 부자는 거의 8000에다가 바로 트리니트로를 갖다 붙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제가 그 대학교 이제 그 후반기 그 졸업할 때쯤 됐을 때 이제 3, 4학년 좀 됐을 때 드디어 G3라는 게 나왔어요. 이 G3라는 게 이제 당시에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맥킨토시의 어떤 그 디자인 파워를 제대로 보여준 그런 모델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이거랑 같이 나온 이제 요즘도 많이 쓰는 iMac이라는 게 있죠. iMac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걔는 그 작업용 머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이거를 이제 G3를 이제 제가 처음 사용하게 된 게 이게 학교에서 1인당 한 개씩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때 당시 이제 1인당 한 개씩이라는 게 이제 그 우리 과에 이제 40명이 있으니까 이제 40대를 사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 2, 3, 4학년이 쭉 둘러가면서 썼는데 이제 3, 4학년쯤 되고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이러면은 이제 다 내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G3를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 G3가 그래도 굉장한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모듈형의 이제 최초의 데스크탑이었어요. 이때 당시 제가 IBM 컴퓨터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때 이제 케이스라든지 이런 디자인이 이런 맥킨토시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설계를 보여줬고 당시에 이 G3가 옆에 뚜껑을 딱 따가지고 열리는 순간 사람들의 우와 하는 그런 대단한 충격을 준 그런 컴퓨터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형 방식이 점점 발전을 해요. 발전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G4가 나오죠. G4가 나오는데 이 컴퓨터는 이제 제가 회사 다닐 때 이제 처음 입사했을 때 이제 이 G4를 썼어요. G4. 이 G4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마이너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몇 가지 버전이 나왔습니다. 큰 디자인은 G3에서 바뀌지 않고 그 당시 이제 그 밀레니엄 막 이러는 말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맞는 디자인의 색감이라든지 그런 감각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옆에 붙어 있는 저 동그란 저 버튼을 옆으로 딱 들어가지고 쭉 당기면은 아까처럼 이게 쫙 벌어집니다. 그 어떤 그 모듈형의 이제 굉장한 그 충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생활을 좀 하다가 드디어 G5가 나왔습니다. G5가 나왔는데 이때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는 이게 풀 알루미늄 그 케이스였어요. 풀 알루미늄 케이스의 이 멋진 모습. 여기에서 이제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또 G4에 3나 4에 비해서 G5가 덩치가 훨씬 더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그래픽 카드도 바꿀 수 있고 펜이나 이런 것들도 다 모듈형으로 돼 있어요. 뭐 지금 봐도 굉장히 놀라운 디자인입니다. 지금 IBM의 이제 그 모든 어떤 컴퓨터도 이런 레벨까지 모듈형으로 만든 거는 아직도 못 봤으니까요. 지금 이 G5의 이제 내부를 보시면은 앞에 들어있는 큰 그림 G5라고 써 있는 게 이제 방열판이에요. 방열판. CPU 방열판이고 그게 이제 두 개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듀얼 CPU G5죠. 그리고 여 앞에 이렇게 보이는 회색이 이제 다 팬들입니다. 팬들. 이게 공기가 앞에서부터 뒤로 일자로 순환하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듈형 방식이라는 게 이 팬을 잡고 뚝 당기면은 그대로 쑥 빠집니다. 설치할 때도 그대로 딱 끼워 넣기만 하면 되게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디자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제가 회사를 이제 나올 때쯤 드디어 이제 꿈에 그리는 맥 프로가 나왔습니다. 맥 프로. 맥 프로가 이제 G5의 바디에서 이제 마이너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처음 나왔죠. 맥 프로가. 이게 굉장한 게 얘는 조금 더 발전된 듀얼 그 모듈형 방식을 써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여기 G5랑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맥 프로가 되면서부터 완전히 모든 게 시스템이 다 모듈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팬도 이만한 덩어리로 몇 개가 막 붙어 있는 거를 통째로 딱 빼고, 하드디스크도 그 본체를 열면은 하드디스크 렉이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딱딱딱딱 찔러 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본 하드디스크 4개는 기본 장착 가능하고, 그리고 ODD,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 ODD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모듈 형식으로 풀로 완전히 갖추어진 개인용 워크스테이션으로는 가장 높은 그런 성능, IBM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높은 성능을 만들어냈던 실질적인 워크스테이션의 가장 최종판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드디어 문제의 그 맥 프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2012년 말 13년 초 이때쯤 이제 나오게 됐는데, 처음 이 그 티저 사진이 이제 돌아다닐 때는 사람들이 이 실린더가 적어도 이만한 줄 알았어요. 이만해가지고 뭔가 대단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요만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맥킨토시는 애플에서 거의 있으나 마나한 그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 맥에서 이 그 작업을 하는, 컴퓨터로 작업을 꼭 해야 되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 딱 봤을 때 보기 좋고 충격적인 그런 어떤 디자인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이 이거 나올 때, 이거 실린더 모양의 맥 프로가 나올 때 이미 아이폰이 완전히 그 몇 배에 달하는 그런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애플을 살린 거는 우리가 잘 까먹는데, 이 바로 아이팟입니다. 아이팟. 이 아이팟이 그때 당시에 그 굉장한 히트를 했었죠. 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고유 브랜드 MP3가 지금도 뭐 굉장히 컸다가 지금은 많이 망했다고 들었는데,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팟의 그 열기를 많이 못 느꼈겠지만, 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아이팟이 음악 플레이어로서 거의 뭐 완전히 장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드디어 이제 아이폰을 만들게 되죠. 이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들어오지 않은 그 최초 모델입니다. 그 아이폰 퍼스트 제너레이션이죠. 최초 모델인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맥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썼었다. 계속 작업을 맥으로만 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시면은 2007년도, 여기 보시면은 2007년도 이때 제가 말했던 그 맥 프로의 머신이 이제 처음 완성형 그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그 머신이 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이폰이 판매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아이팟이 이때부터 벌써 맥킨토시의 컴퓨터 파는 거랑 거의 매출이 거의 똑같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이 주황색이 그 아이팟이고 이 파란색이 맥킨토시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009년부터 역전이 일어나가지고 아이폰이랑 그 아이팟이랑 판매량이 훨씬 더 넘어지게 그 맥킨토시 판매량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끔찍한 실린더형의 맥 프로가 나오고 난 뒤로 2012, 13년에 보시면은 거의 맥킨토시는 성장을 못해요. 성장을 못해가지고 거의 있으나 마나한 거의 팬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뭐 진행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그 아이튠즈라든지 아이튠즈하고 액세서리 판 거를 합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맥이 실제로 이 컴퓨터 비즈니스 이제 관심이 없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죠. 그때가 이제 2006년이 이제 제가 말한 맥 프로 그 완성형이 나오고, 2013년에 이제 13년쯤에 이제 맥 프로 실린더형 이 디자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벌써 그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 관심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 맥 프로가 왜 그 문제냐, 이걸 가지고 작업이 왜 안 되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한 기자가, 사진 기자예요. 사진 기자가 자기가 작업하는 공간을 찍어 가지고 이 신문 기사로 낸 게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동그란 게 이게 맥 프로예요. 맥 프로고 나머지는 하드디스크에다가 외장 하드 그리고 여러 가지 커넥션들이죠. 컴퓨터 모니터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전에는 하드디스크가 기본 4개가 내장으로 장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1년 지나면은 그 2배 용량의 하드가 그 1년 전에 그 가격이랑 똑같아지니까 그 하드를 그 4개를 갈아 끼우면은 용량이 2배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이전에 쓰던 거는 그대로 백업으로 들어가고 그 새로운 것들을 계속 끼워 넣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나온 맥 프로는 그 실린더 모양은 이건 안 돼. 이건 들어있는 건 CPU랑 그래픽 카드밖에 없습니다. 이따가 얘기해 드리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게 모든 게 그 애플의 컴퓨터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사람들이 이 모양을 가지고 조롱하는 여러 가지 밈들이 엄청나게 인터넷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화장실 소리라든지 다스베이더라든지 뭐 이런 그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엄청난 시리즈가 마구마구 이제 생산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이런 맥 프로에 대한 그 조롱이 있어요. 원래 이 기기를 사기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작업 공간이 지저분해질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사게 되죠. 근데 일단 사게 되면은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어요. 사진이 한 장에 보통 적어도 70에서 100메가 정도 되는데 한번 나갔다 오면은 1000장에서 2000장 정도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보통 들어가는 이 그 저장 공간이 엄청납니다. 필요한 저장 공간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매킨토시를 꼭 써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쿼크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 지금 요새 출판계 얘기를 들으니까 얘네들이 워낙 보수적이라 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거의 90% 이상이 출판계를 장악했던 그런 소프트웨어죠. 근데 지금은 이미 그 어도비에서 나온 인디자인으로 다 넘어갔다고 합니다. 얘네들 그 버전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그 업그레이드 된 게 한글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인쇄소라든지 그 출력소 이런 모든 생태계를 쿼크 익스프레스가 장악을 했었는데 그 장악한 거를 그대로 너무 오래 버티다가 보니까 이제 완전히 외면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이쪽은 이제 방송계에서 여기는 완전히 꽉 잡고 있죠. 우리나라 이제 TV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부 아직도 이걸 다 사용하고 표준 장비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도 맥을 계속 사야지 될 거예요. 그리고 로직 프로 이거는 음악 쪽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음악 쪽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 결론은 왜 그러면은 맥을 버렸냐 이러면은 그 모든 이야기를 딱 단순화 시켜보면은 그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라 그래가지고 가성비죠. 가성비가 너무 떨어집니다. 이게 그 이전에 옛날 맥 프로 그 실린더 나오기 이전에 또 맥이 가성비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좋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다른 똑같이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IBM한테 한 100만 원을 투자한 거가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오려면은 맥에서는 한 12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야 됐다. 이런 비용이었다면 지금은 IBM 조립 컴퓨터로 100만 원어치 성능을 뽑아내는 맥을 사려면은 적어도 200에서 3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꼭 써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가성비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사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사고 나서도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수없이 많은 액세서리가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나오는 맥북 프로라든지 맥 프로 그리고 아이맥 프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완성 바디예요. 미완성. 완성형 바디가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 작업이 안 돼요. 작업은 되죠. 하루 이틀 뭐 일주일 한 달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간이 넘어가면은 여기에 필요한 액세서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최신형 같은 경우에 모든 포트를 다 버리고 그 전에 파이어와이어라든지 뭐 썬더볼트 2라든지 이런 그 애플에서 만든 것도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지금은 그 USB 3.0 제너레이션 2 그 버전이랑 똑같은 포트를 사용하는 썬더볼트 3 이것만 달고 나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장비를 쓰려면은 거기에 맞는 어댑터들을 다 사야 됩니다.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사보면은. 그래서 그 맥을 사는 순간 그 맥 산 그만큼 추가로 액세서리 사는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게 만만치 않아요. 처음에 케이블 한 개 뭐 이런 것도
거기 사다가 보면은 이게 2만 원, 3만 원, 뭐 비싼 거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케이블을 하나씩 사게 되죠. 그 나중에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은 맥 산 것만큼 그만큼 가격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 그러면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플에서는 이미 매킨토시가 얘네들 주력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굳이 이런 그 수요가 별로 없는 프로슈머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일반 컨슈머들이 봤을 때 이쁘고 이거는 아주 쓸만하다. 아주 예쁘고 좋다, 가볍고 얇다. 그런 바디를 만들어서 일반인들한테 판매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죠. 거기다가 부품 가격에 비해서 2배, 3배의 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굉장히 노다지입니다. 그리고 이 맥 사업을 지금 당장 접는다고 하더라도 애플은 눈도 하나 깜짝 안 할 그 정도의 맥이 이제 쪼그라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이 그 굉장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가성비가 적고 액세서리를 많이 사야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죠. 만약에 한 10년, 20년 쓸 수 있다, 10년 쓸 수 있다, 이러면은 이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사는 게 크게 무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컴퓨터가 그렇지만은 이 컴퓨터를 사는 순간 이 가치, 잔존 가치가 거의 사라지는 데는 3년 정도 걸려요. 3년 정도 지나면은 그 교체 시기가 와가지고 그 당대에 있는 그 컴퓨터하고 성능 차이가 너무 나서 이거를 쓰기가 힘듭니다. 물론 꿋꿋하게 쓸 수는 있지만은 이걸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쓰기가 화가 나죠. 쓰면은. 그래서 저는 3년이라고 봤을 때 보통 작업하는 사람 한 사람당 데스크탑이랑 노트북이랑 2가지 종류로 쓴다고 쳤을 때 3년에 컴퓨터 그 본체 만 쓰는 예산이 약 600만 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데스크탑에 한 300만 원 투자하고 노트북에 한 300만 원 정도 투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3년 이후에 교체가 되는 그런 턴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봤을 때 매킨토시를 가지고 그거를 운용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매킨토시가 가성비가 떨어진다는데 절대적인 성능 자체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맥 컴퓨터들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장점은 아름다운 외관입니다. 이 디자인은 지금 제가 옛날에 샀던 이게 한 10년 전 지난 거기 맥북 프로인데 지금 봐도 이거만큼 잘 만든 디자인의 컴퓨터가 없어요. 디자인은 아주 굉장합니다. 불만이 없어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또 장점이 완성도 높은 OS죠. 윈도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유닉스 기반의 맥OS가 어떻게 보든지 OS로는 한 수 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윈도우 사용을 오래 해봤고 맥도 오래 사용을 해봤지만은 맥만이 가지고 있는 그 OS 환경의 뛰어난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일환으로 저 같은 이제 사진을 찍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컬러 매니지먼트 기능이 그 OS 기반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맥 OS 위에 올라진 모든 것들은 컬러 매니지먼트 기반을 가지고 모든 사진이라든지 영상의 프로파일을 읽어서 거기에 맞는 색을 출력하려고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다는 거죠. 기본이 돼 있어요. 그게 아주 좋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3년 지나서 팔 때도 샀던 가격에 한 20-30%를 받습니다. 그 정도면은 IBM 컴퓨터를 샀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잔존 가치가 높죠. 그 다음에 매킨토시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트랙패드가 있습니다. 이 트랙패드는 이 IBM 시스템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음사벽의 편리함과 성능을 보여주죠. 거기에는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단점은 말씀드렸듯이 이 컴퓨터가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이게 완성된 컴퓨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컴퓨터를 산다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외장 스토리지 시스템, 외장 하드 렉, 그리고 외장 그래픽 카드 지금 나오고 뭐 하고 키보드도 따로 사야지 되고 뭐도 해야지 되고 이 주변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또 이 케이블 하나하나 지금 같은 경우에 USB 3.1 제너레이션 2 포트를 옛날에 쓰던 걸로 바꿔준다든지 혹은 썬더볼트 3를 2 버전으로 바꿔준다는 이런 모든 액세서리를 다 구매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CPU와 그래픽 카드만 들어있는 얘네들한테 결국 소비자들이 나머지 것들 다 사가지고 붙여서 결국 완성을 해서 써야지 된다. 그런 개념이니까 저는 미완성 바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성능.
이거는 어떻게 뭐 지금 나오는 뭐 그 맥북 프로 i9 그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그 CPU의 성능을 한 50%에서 60% 정도밖에 사용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얇고 굉장히 대부분 또 오래 써야 되니까 배터리가 절반 이상 다 들어있어요. 보시면은. 그리고 로직 보드라 그래가지고 메인보드 크기도 거의 아이패드 뜯으면은 로직 보드가 요만하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작고 거기에다가 그 고성능 CPU를 갖다가 때려 넣으니까는 결국에 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그렇게 된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작업용 컴퓨터로 나온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거를 갖다가 얘를 뭐 전기를 갖다가 이빨 때려 넣어가지고 그 성능을 다 끌어내서 지금 한 2, 3일 해야 될 작업을 한 거기서 20% 정도 시간만 단축시켜서 오늘 밤 12시에 자야 되는데 10시에 자야 되는데 잘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컴퓨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체형일 경우 낮은 세격.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iMac이라든지 그 iMac 프로, iMac 뭐 이런 거라든지 맥북이나 맥북 프로 뭐 이런 종류들 그 스크린이 같이 붙어서 파는 이런 종류들에서 이제 이 애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슈머를 버렸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도비 RGB를 지원하는 그 패널이 지금 존재해요. 옛날 그 맥킨토시 마인드인 같은 경우에 당대에 나온 최고의 그 부품들을 딱 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걔네들의 원칙이었다면은 지금은 적당히 좋은 거를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 말 무슨 말이냐? 세격이 DCI P3 세격이라는 거죠. 이거는 사진에서 쓰는 세격이 아니고 영상하는 사람들이 쓰는 세격의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는 어도비 RGB를 이제 거의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스크린에서 지원을 안 해주죠. 그래서 그 스크린이 일체형으로 된 맥킨토시 살려면은 그 어도비 RGB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또 따로 사야지 돼요. 그 다음에 단점이 뭐냐 하면은 그 맥OS는 유닉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그래가지고 유닉스 유닉스 코드를 모르시면은 이게 어느 정도 그 맥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그 한계에 부딪힙니다. 윈도우로 말씀드린 윈도우는 지금도 도스를 어느 정도 사용하잖아요. 도스 명령어를 다 모르시면은 윈도우를 똑같이 사용할 때도 속도가 느리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혹은 완전히 뭐 이게 그 공장 포맷 레벨 안으로 들어가고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 밑바닥에 흐르는 세계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맥킨토시에서는 커널이라고 하는 유닉스 코드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걸 많이는 몰라도 되지만은 어느 정도 내가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그 시스템 에러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서 인터넷을 보고 고칠 정도의 그런 그 유닉스 언어를 조금 배워야지 됩니다. 그게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처참한 가성비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성능 자체가 낮는 게 이제 첫 번째 부족한 성능이었다면은 그 낮은 성능을 사는데도 엄청나게 비싸요.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돈을 주고 제 생각에는 이게 3년 쓰는 3년 주기 정도로 이게 로테이션이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세 배, 네 배 정도 돼요.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걸 다 합치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지출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불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애플을 정품을 이제 사가지고 애플 서비스 센터에 맡기잖아요. 맡긴다고 하더라도 걔네들이 수리 안 합니다. 수리 안 하고 리퍼비시 됐던 부품을 갖다가 고장나는 걸 그냥 갈아 끼워줘요. 그 리퍼비시 됐던 게 또 고장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AS 기간이 지나죠. 그러면은 사슬로 가야 되고 사슬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IBM 졸업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품이 메인보드가 나갔다 이러면은 그냥 뭐 메인보드만 새 걸로 사다 끼우는 거죠. 새 걸로 사다 끼우면은 그 새 거만큼의 수명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결론은 뭐냐 이러면은 맥킨토시 컴퓨터인 같은 경우에 맥 컴퓨터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용, 내가 작업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는다, 그냥 간단하게 취미 정도, 사진 생활은 취미 정도 하고 한번 나가갔을 때 사진을 1000장 2000장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많이 찍어야 100장 이 정도다. 그럴 경우에 이제 맥킨토시를 쓰는 게 좋죠. 왜냐하면은 그 정도 사용하는 일반인 정도 수준의 레벨에서는 맥킨토시 그게 들어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매킨토시를 함으로써 얻는 뛰어난 완성도, 그 기계적인 완성도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있죠. 그리고 감성 마력. 어디 그 카페 같은 데 이제 갖다 꺼내놔도 굉장히 뽀대가 나죠. 그런데 이런 컴퓨터, 이거 지금 있는 거, 이것도 당대 그 맥북 제일 비싼 거보다 이게 더 비싼 건데도 아무도 훔쳐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죠. 그런, 자체 그 도난 방지 기능이 있는 것처럼 맥은, 반대죠.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가져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컴퓨터 웹서핑을 한다든지,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엑셀이라든지, 뭐 워드, 뭐 이런 뭐 간단한 작업들,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일체형 그 아이맥이라든지, 뭐 맥 프로, 뭐 이런 거, 맥 프로 물론 안 사겠죠. 뭐 그 아이맥이라든지, 그 맥북 프로, 뭐 맥북이라든지, 요런 계열에서는 일반적인 사용에서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같이 이제 사진 작가가 봤을 때 맥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미완성인 본체. 너무 많은 액세서리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 결국에 어디 촬영 가가지고 한 달, 두 달 이래 촬영 나갈 때 결국에는 외장 하드부터 해가지고 외장 하드 어댑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커넥터, 그리고 이거 뭐 혹시나 뭐 고장 났을 때 이거 뭐 백업할 수 있는 장치 뭐 이것저것 챙기면은 결국에는 이만큼 한 가방 됩니다. 맥북 자체는 굉장히 얇고 좋은데 결국에는 이것저것 주렁주렁이에요. 주렁주렁. 그것도 안 가지고 가면은 꼭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해. 그리고 이제 부족한 저장 공간, 이게 많이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다 밖으로 나온 것 뿐이에요. 어차피 다 들고 다녀야 돼.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그 일체형, 뭐 랩탑 같은 경우에 그 DCI P3 그 세격이 너무 낮다. 그거는 교체도 안 되죠. 교체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맥을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제 이야기예요. 어떻게 오늘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이 무지하게 많으시다 뭐 이러면은 뭐 맥을 갖다가 많이 사고, 또 체력이 어차피 또 다 똑같아요. 들고 다니는 거는 이게 다 똑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개인의 선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루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